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상공유사 29화 죽지랑 편입니다. 뭐 죽지랑가 깜봄 그림의 모든 것이 시름이로다. 애달게도 아름다운 모습에 해 그득감에 주름이 지니 눈 돌릴 사이 어찌 만나보게 되리요. 나니여 그리운 마음이 가는 길에 나북쑥 우거진 말에 잘밤 이슬이. 신라 32대 호소왕은 신문왕의 장남으로 어린 14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16세에 승하하고 맙니다. 신라 왕 중 가장 재위기간은 짧은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효소왕 때 화랑 죽지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지랑의 휴하에 덕오시라는 낭도가 있었는데 덕오실이 죽지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었다는 모 죽지랑가는 팔구체 양가입니다. 이 죽지랑가는 양주동 박사가 해독하였습니다. 화랑 죽지랑은 일찍 김유신의 휘하에 들어가 전통 국승도를 닦으며 엄격한 훈련을 받아 7년 나단전쟁 당시 최고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술종공과 죽지랑 부자는 진덕여왕 때부터 태종무효랑 문무대왕, 신무랑 때까지 4대에 걸쳐 나라의 일을 도맡아 하는 훌륭한 대신이었습니다. 화랑 죽지랑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호조하며 법가의 신의를 중시하게 여겼습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친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버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죽지랑을 따르는 낭도가 많았습니다. 선덕여왕 때 죽지랑의 아버지 술종공은 삭주, 지금의 춘천을 말합니다. 도독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당시 삭주는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가 치열한 최전방이었습니다. 술종공은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지령이라는 고개를 넘고 있었는데 고개 마루에 한 거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 열심히 고갯길을 닦고 있었습니다. 술종공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거사를 불러 술을 따라주며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혼자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묻자 거사가 대답하길 우리 백성들을 지켜줄 어른이 오시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니 미천한 몸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겨 혼자 길을 닦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산이 여긴 술종공은 기뻐하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거사의 품행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고갯길을 다 다듬는 일을 마치는 대로 저를 찾아와 일을 도와주시면 좋겠소 라고 함께 일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거사는 일어나 큰절을 하며 미천한 몸을 알아주시고 거두어 주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라고 곧 타산했다고 대답을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술종공이 삭주의 부임에 보름쯤 지난 밤 꿈에 거사가 나타나 홀련히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인도 같은 꿈을 꾸며 부부가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다음날 사람을 시켜 거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게 했더니 어젯밤은 그 거사가 죽었다고 합니다. 거사가 죽은 날이 술종공 부부가 같은 꿈을 꾼 그날이었습니다. 술종공이 아마도 거사가 우리 집에 태어날 모양이요 하며 부인에게 가만히만 하고 사람들을 보내 고개 위 북쪽 봉우리에 거사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돌미릭 하나를 만들어 무덤 앞에 세웠습니다. 술종공의 아내는 꿈을 꾼 날로부터 태기가 있어 10달을 채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나자 고개 이름을 따 아들을 죽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죽지는 총명에 하나를 일러주면 열을 키우쳤습니다. 몸이 날쌔고 빨라 주변의 어른들조차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술종공은 최전방 삭주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을 모두 막아내어 백성들이 살뜰히 돌보는 장군으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선덕여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아 다시 서라불로 들어와 병부와 공부의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는 대신이 되었습니다. 죽지랑도 성장해 화랑이 되었습니다. 15세에 이미 훌륭한 장군감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입을 모았습니다.
대장군 김유신이 축제의 뛰어난 실력과 인품을 알아보고 가까이 두고 학문과 무예 병법 등을 가르치며 아꼈다고 합니다. 진덕여왕 3년 649년 김유신 장군을 따라 도살성으로 쳐들어온 백제군사와 전투에서 크게功을 세웠고, 축지랑은 651년 아버지들을 이어 중시에 임명되고 김유신 장군과 국사를 농할 정도의 벼슬에 이르렀습니다. 668년 고구려 전쟁에 나아가 직접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는 김유신을 대신해 선봉장이 되어 많은功을 세웠습니다. 죽지랑은 고구려를 평정하고 당나라가 당태종의 핵심이 누구보다도 빨리 깨뚫어보고 김유신과 문무왕에게 진언을 드렸습니다. 당나라의 속셈이 너무 뻔합니다. 저들을 물리쳐야 진정한 삼국 통일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며 당나라와 전쟁 준비를 비밀리 서두르고 적은 군사로 대건을 누르치려면 신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늘 주장했습니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고구려를 정복하고도 물러가지 않고 평양에 안동 도구를 설치하자 죽지랑은 김유신과 모종의 모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죽지랑은 소정방에게 김유신과 문무왕의 밀지를 전합니다. 소정방 대장군의 활약에 감사드리기 위해 서랍을 해서 왕이 직접 축하를 드리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며 서랍을로 들어가기를 종용했습니다. 이어 김유신 장군이 대장군을 배웅하러 상주까지 와서 일자 축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병사들과 편안하게 쉬어가도록 하시라고 소정방에게 긴장을 풀게 했습니다. 죽지랑의 지혜로 소정방의 당군이 경산도 상주 당교에서 내려와 김유신을 만나 해포를 풀면서 당나라 군사들과 신라군이 한테 어울려 술잔치를 벌였는데 김유신과 죽지랑의 궤책이었습니다. 신라는 나당전쟁에서 3만의 정예군으로 20만의 당군의 성기를 잡은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당나라를 이 땅에서 쫓아내는 결정적인 매서성 전투에서 죽지랑은 위험에 처했을 때 화랑 덕오실의 도움으로 죽지는 목숨을 구합니다. 이후 죽지 장군은 덕오실을 끔찍하게 보살펴주며 후원자로 늘 곁에 머물고 했습니다. 7년 나당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죽지랑이 낭도들을 훈련하고 수련하는 것에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던 덕오실이 열흘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지랑이 그 어머니를 찾아가 아들 덕오실의 행복을 물었더니 덕오실의 어머니가 말하길 모랑부의 관리 익선이 제 아들을 부산성의 창고지기로 발령을 냈습니다. 서둘러 가야 할 길이 급해 장군께 아직 인사를 드릴 길도 없이 떠나야 한다고 대신 인사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지랑은 떡 한 방울이나 술을 잔뜩 준비해서 빨빠른 낭도 137명을 거느리고 덕오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산성으로 갔습니다. 죽지랑이 부산성에 도착해 덕오실을 찾으니 관리 익선의 밭에서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지랑은 덕오실이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모랑부 관리 익선에게 가지고 온 술과 떡을 대접하며 덕오실에게 휴가를 주어 같이 돌아갈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관리 익선은 완강히 거부하며 덕오실을 돌려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관은 간신히 태하군에게 세금 30석을 거두어 서라보로 옮기다가 죽지랑이 낭도들을 기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아 감동을 했고 모랑부 관리 익선이 갑질에 분개했지만 참고 가지고 가던 세금 30석을 익선에게 주고 덕오실에게 휴가를 주라고 재차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익선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말하장까지 얹어주자 그제서야 익선은 마지못해 허락했다고 합니다. 호랑아를 간장하는 관리 화주가 이 말을 듣고 익선의 못된 갑질 버릇을 꼭 쳐놓겠다며 부하에게 익선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란부 익선을 잡으러 가자 익선이 자신의 죄를 알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대신 익선의 큰아들을 잡아왔습니다. 화주는 익선의 아들에게 성한 연못을 청소하는 일을 시켰는데 겨울이
겨울이라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린 호소왕도 이 말을 듣고 붕괴하며 관리 익선의 고향인 모랑부 출신은 관직에서 모두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모랑부 출신은 공주에 들지 못하게 하고 성례가 되는 일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원척 법사가 나라의 큰 스님이지만 모랑부 사람인 까닭에 성책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죽지랑이 덕호씨를 위한 마음이 얼마나 우러나 어린 호소왕에게까지 그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덕호실은 다시 돌아와 죽지랑 곁에 모시면서 더욱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죽지랑을 섬겼습니다. 죽지랑이 병들어 죽자 덕호실은 그를 잊지 못해 향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들머리에 작가가 읊은 팔구채 향가 모 죽지랑가입니다. 이 모 죽지랑가는 낭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1년에 의해 상국유사에 기록되었고 양주동 박사가 해독했습니다. 지나간 봄 그림에 모든 것이 시름이로다. 애달게도 아름다운 모습에 해 그득감에 주름이 지니 눈 돌릴 사이 어찌 만나보게 되오리. 낭이여 그리움 마음에 가는 길에 다북숲 우진 마을에 잘밤 있으니 감사합니다.